자, 데이터 불러오는 단계부터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 그냥 뭐 그대로 쓰셔도 되고, 프레프로세싱 데이터 가져와서 df1으로 선언하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네.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해버릴까요? 자, 임포트, 판다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특성공학적인 기법이랑 우리가 학습에 사용했던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켜서 종합적인 어떤 하나의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법까지 한번 알아볼 거다. 자, 그래서 이 df1 데이터 보면은 이 반도체 공정에서 나온 데이터죠. 저번 세션에서 했던 데이터고요. 뒤에 타겟 바이놈이라고 하는 요 값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웨이퍼 폐기 여부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 웨이퍼를 폐기할 거냐 말 거냐 한번 파악해 볼까요? 네. 타겟 바이놈이라고 하는 값에 value count 함수 써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보세요. 데이터가 어때요? 폐기해야 되는 1이라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이 생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재료를 폐기해야 된다 라고 판단된 데이터고요. 0으로 찍혀져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공정 작업이 진행돼서 제품이 생산된 데이터다라고 찍혀져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10% 정도. 이 9대1 정도의 비율로 지금 잡혀져 있죠. 이거 우리가 임밸런스 데이터 샘플링으로 데이터 비율 맞춰주면서 모델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타겟 바이놈이라고 하는 요 값을 y로 선언을 할게요. 그리고 x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을 또 집어넣어 봅시다. 몇 개 좀 집어넣어 볼 건데 몇 개만 넣읍시다. 여기도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이폴 하나 넣어주고 대표적인 몇 개만 넣어줄게요. resist target이라고 하는 값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line cd 선폭이라고 하는 요 값 넣어줄 거고 아까랑 비슷하게 좀 해봅시다. 아까랑 비슷하게 네. UV 타입 넣어줄 거고요. etching rate 넣어줄 거고요. etching rate 어딨어? etching rate 또 못 쳤는데 etching rate 어딨지? 여기 있다. 요거 넣어줄 거고요. 뭐 한 두 개만 더 넣어볼까요? thickness 요거 넣어주고 요렇게만 넣어볼까요? 일단 몇 개 더 넣을까? 요거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요렇게 바이폴 resist target critical dimension 대괄호 두 개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line cd, UV type, etching rate, thickness, temperature etching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지금 X에다가 둘, 넷, 여섯, 7개의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 7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웨이퍼 폐기 여부를 예측하는 분류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요. 분류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X, Y까지 선언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나누고 특성공학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바로 학습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왜 여기 이제 학습에 필요한 모든 사이클런 라이브러리를 그냥 한꺼번에 가져오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 셀렉션에서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하나의 파이프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데이터에는 문자 데이터도 있고 숫자 데이터들이 섞여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문자는 문자대로, 숫자는 숫자대로 파이프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사이클런의 우리 컴포즈라고 하는 모듈 안에 우리가 make, column, transforme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는 문자대로, 숫자는 숫자대로 따로 처리가 되게끔 하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make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서로 다른 타입의 파이프를 합쳐주는 거고 문자는 문자대로 숫자는 숫자대로 별개로 만든 다음에 합쳐주는 거고 그 각각의 파이프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법들을 처리해야 할지 써주면 되겠죠. 일단 숫자 데이터부터 써봅시다. 프레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우리 일단 결측치부터 처리를 하죠. 우리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결측치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 가져와서 써봅시다. 우리 이번에는 KNN 임퓨터 한번 가져와 볼게요. KNN 임퓨터. KNN 임퓨터.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결측값이 있는 곳에 주변에 있는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로 결측값을 채워주는 KNN 임퓨터라고 하는 값을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레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스케일링 작업까지 해줄 겁니다. 민맥스 스케일러까지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측치 처리를 할 때 그냥 최빈값으로 넣어줄 거예요. 가장 데이터가 많은 최빈값으로 넣어줄 거다. 그래서 임퓨터에 임포트에 심플 임퓨터에 최빈값을 넣어주는 옵션을 써줄 거고요.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원핫 인코더까지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쓰자면은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분할해 준 거고요. 아래는 이제 이 데이터들이 처리가 되는 특성공학과 학습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파이프를 구성을 해줄 건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컴포스라고 하는 모듈은 뭐였어요? 예, 연속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를 따로 처리하는 파이프를 구성을 해줄 수 있고요. 그 파이프를 메이크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처리 기법을 파이프 형태로 구성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숫자 데이터, 즉 연속형 데이터의 전처리, 결측치를 KNN 기법으로 처리하고 민맥스 스케일러를 넣어가지고 숫자 데이터는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 전처리도 수행을 해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전처리가 되면은 이제 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수행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알고리즘, 우리 트리 알고리즘 써봅시다. 저번 세션에 썼던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 분류 모델이니까 얘가 불량인지 아닌지, 불량 제품인지 폐기 제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클래시파이어라고 부르는 분류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학습을 실시할 거다. 근데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가로 뭘 해줄 거예요? 교차 검증이랑 매개 변수 튜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같이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우리 모듈, 함수, 모델 셀렉션에 있는 그리드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션 함수를 가져와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해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 비율이 깨져 있는 데이터죠? 학습 전 단계에서 요거를 추가해 줄 거예요. 비율이 깨져 있는 데이터를 맞춰주는 임밸런스 데이터 샘플링 기법까지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 거냐, 여러분 라이브러리 하나 설치를 해줄 거예요. 어떤 걸 설치해 줄 거냐, 여기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느낌표 파이프 인스톨 해주신 다음에 유저 이렇게 써주시고 imburn 이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임밸런스 데이터 러닝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사이킨런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냐면은 우리가 앞서 배운 임밸런스 데이터 샘플링을 수행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 불러와 주세요. 그래서 코드를 자 순서대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수행을 해주시고 이제 얘를 불러와 주세요. 임밸런스 데이터 imburn 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일단 언더 샘플링부터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개수가 그럼 너무 적어지니까 오버 샘플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샘플링 기법에 스무트라고 하는 기법을 써서 랜덤 이제 이 유사한 데이터들을 불려주는 오버 샘플링 기법, 인번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오버 샘플링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스무트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서
60개밖에 없던 가짜 데이터를 600여 개로 불려준 다음에 학습을 수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런 스무트라고 하는 이런 샘플링 기법도 파이프라인에 적용을 시켜주려면은 이 인번이라고 하는, 인블런이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에도 파이프라인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메이크 파이프라인 기법 앞에 사이클런이 아니라 인번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줍시다. 요렇게. 그리고 분류해서 이제 평가까지 하는, 평가 지표까지 불러와 주면 되겠죠? 평가 지표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모든 라이브러리, 모듈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까지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만들어서 저장하기 위한 로직을 다 구성을 했어요. 그쵸? 네, 로직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다 구성을 했고,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먼저 우리가 학습이 수행이 되는 로직을 우리가 구성을 해주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결과를 데이터 파일 형태로 저장까지 해줄 거예요. 자, 먼저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부터 분할해줘야 되겠죠? 그쵸? 네.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부터 분할해봅시다. X train, X test, Y train, Y test를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X, Y를 나눠주면 되겠죠? 네, 랜덤 스테이트도 줍시다. 랜덤 스테이트는 1, 2, 3, 4라고 하는 값으로 줘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주는 작업을 한번 수행을 해봅시다. 아마 이제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익숙하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한 거예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분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숫자 데이터가 처리되는 프로세스 만들어주고 문자 데이터가 처리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X 데이터에 숫자랑 문자가 나눠져 있죠. 그쵸? X 데이터에 여기서 숫자들만 뽑아서 우리가 숫자 데이터 리스트 만들고 문자들만 뽑아서 문자 데이터 리스트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뉴머릭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숫자 데이터들만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래서 resist target, line critical dimension, etching rate, 그리고 thickness라고 하는 값, 그리고 temperature etching이라고 하는 요 5가지 값인가요? 네, 이 5가지의 값을 숫자 데이터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자 데이터들은 카테고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문자 데이터들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숫자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대로, 문자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대로 따로 특성공학을 적용시켜서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의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나눠주고 이제 이 데이터들이 처리가 되는 파이프를 구성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데이터가 처리되는 파이프, 문자 데이터가 처리되는 파이프를 만들어서 결합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numeric pipe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make pipeline 써주신 다음에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KNN 임퓨터를 먼저 통과시키고 민맥스 스케일러를 통과시키게끔 구조를 만들어주기로 했죠. 그쵸?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 파이프도 하나 만들어봅시다. 범주형 데이터도 처리되는 파이프를 make pipelin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 결측치, 문자 데이터의 결측치가 있다고 하면 최빈값으로 바꿔주는 심플 임퓨터라고 하는 심플 임퓨터의 최빈값으로 바꿔주는 옵션을 줘서 frequent, most frequent라고 하는 옵션을 줘가지고 결측치가 있다면 최빈값으로 바꿔주는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원핫 인코더를 통해서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변경시켜주는 요 작업을 수행을 할 거다. 요렇게 코드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 데이터들이 처리되는 파이프 하나 만들어주는 거고 문자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 파이프를 하나 또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파이프를 위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compose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make column transformer라고 하는 조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결합시킬 거예요.
결합시킬 거다. 그래서 어떻게 결합시킬 거다? 이 뉴머릭 파이프 가져와서 넣어줄 건데 요렇게 넣어줄 거다라고 했었죠. 소괄호를 이렇게 넣어서 얘네 이 두 개를 결합시킬 겁니다. 뉴머릭 파이프 가져와서 이 숫자 데이터 컬럼에 숫자 데이터 이름이 들어간 데이터들만 가져와서 숫자 데이터들은 여기만 통과되게끔, 그리고 문자 데이터들이 통과하는 파이프에는 문자 데이터들에 해당하는 항목들만 오게끔 요렇게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구성해 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구성된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프레프로세싱 파이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줄 겁니다. 전처리가 수행되는 파이프다 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숫자 데이터 따로, 문자 데이터 따로, 그게 숫자 항목 별도, 문자 항목 별도로 나눠져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처리가 된 애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 작업 해주면 돼요. 비율이 안 맞는 데이터 맞춰주고, 학습해주고, 교차 검증해주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해주고, 평가한 다음에 모델 저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요거까지만 씁시다. 자, make 파이프라인 또 선언을 해주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프레프로세싱 파이프 넣어주시고요.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처리가 되는 로직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이제 어떻게 해줘요? 스모트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비율이 안 맞는 데이터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수행을 시켜줄 거예요. 요렇게 구조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파이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최종적인 파이프 모델은 숫자 데이터들은 숫자 데이터 처리되는 대로, 문자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 처리되는 대로 통과가 된 다음에 스모트라고 하는 기법에 의해서 데이터 비율이 깨져 있는 거를 맞춰주고 분류 모델에 의해서 학습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순서도 같이 나오죠. 저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네모칸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막 누르면은 안에 이렇게 착착착착 막 그림처럼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제 거는 버전이 옛날 거라서 그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설치한 이 임밸런스 데이터 샘플링이라고 하는 이 인번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면은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것도 그렇게 되게 이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훨씬 직관적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네모박스 눌러보면 이제 숫자 데이터는 여기 처리되고 학습은 이 부분에서 수행이 되고, 그거를 한눈에 그림처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나오죠? 네, 네모박스 나오죠? 저랑 다르게. 네, 아마 이렇게 파란색 네모박스 짠하고 나오고, 거기 이제 위에 화살표 눌러보면은 이렇게 착착착착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처리가 돼서 학습되는 구성까지 이제 탁 잡아준 거죠? 이제 여기에 한 단계 더 교차 검증이랑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우리가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한번 튜닝을 해볼게요. 하이퍼 파라미터 써서 여기에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이 파이프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어느 부분을 튜닝하고 싶은 거냐면 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튜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언더바 막대기 2개를 넣어주시고, 우리 몇 개만 튜닝을 해봅시다. 맥스 뎁스라고 하는 거 5부터 11까지 튜닝을 해주고요. 또 민, 샘플, 스플릿 요거 한번 튜닝 해주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튜닝을 할게요. 뭐 많이 튜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전 세션에서 썼던 몇 가지만 골라서 튜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 곱하기 5 곱하기 5, 5, 25, 25 곱하기 5, 125개의 경우의 수를 할당받아서 이제 학습을 수행시켜 줄 수 있게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부여를 해줄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줘요? 그레이드 서치 모델에다가 우리가 앞서 만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처리가 돼서 스모트 기법으로 데이터가 줄고 학습까지 수행되는 이 파이프 모델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파람 그레이드라고 하는 옵션에 우리가 튜닝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은 3회 정도 진행을 해줍시다.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and jobs라고 하는 옵션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1 이렇게. 이 옵션은 뭐냐면요. 이건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수행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섞어서 써주게 되면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겠죠.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 런에서는 CPU가 계산을 순서대로 쭈쭈쭈쭈 위에서부터 실행을 해줘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옵션을 짠하고 주게 되면은 CPU 안에 스레드라고 하는 이 계산을 처리하는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걔네들을 병렬해서 분산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분산해서 처리하는 기법이에요. 분산 처리 기법. 그 옵션까지 이렇게 써주시고 얘를 이제 그리드 모델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그리드 모델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뭘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핏 학습 데이터 넣어서 학습을 수행을 해주면은 학습이 이제 수행이 될 겁니다. 그리드 모델에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까지 찾아가지고 얘를 베스트 모델 요렇게까지 선언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 튜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베스트 모델을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뭘로 잡을까요? 우리 평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류 모델이니까 분류를 보겠습니다. 정확도도 있고, 오차행률도 있고, 정밀도도 있고, 재현율도 있고, F1 스코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얘가 선택이 됐는지, 지금 우리가, 그런 값들을 따로 세팅을 해주지 않았죠. 그쵸? 기본적으로 이 그리드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분류 모델에서는 정확도, 어큐러시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잡고요. 회귀 모델에서는 이제 R 스퀘어, 결정계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베스트 모델을 찾아주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우리가 세팅을 해줄 수도 있어요. 나는 만약에 이게 데이터의 비율이 깨져있는 데이터니까 이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정확도가 아니라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 베스트 모델을 한번 찾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어떤 옵션을 하나 또 써주면 되냐면은 여기다가 자, 우리 여기 이제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정확도로 계산된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 여기다가 F1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비율이 깨져 있는 데이터니까 정확도가 아니라 F1 스코어로 이제 이 모델을 다시 생성을 해서 가장 베스트한 모델을 뽑아내겠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바로 코드가 돌아가서 베스트 모델이 도출이 될 거고요. 요렇게. 그래서 이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이제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이 모델을 구성하거나 만들 때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가장 베스트 모델을 찾을 거냐에 대한 이 기준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 모델이 가장 강력한 베스트한 모델을 이제 우리가 찾아주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준 거고요. 거기서 이제 도출된 이 베스트 모델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만 해주면 돼요? 평가하고 얘를 파일 형태로 저장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평가해봅시다. 우리 분류 모델도 평가하는 함수 그냥 만들어 버릴까요? evaluation 분류 CLA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모델 집어넣으면은 이 모델이 예측 프레딕트 해서 예측값을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렇죠? X 트레인 데이터에서 예측값을 계산을 하면은 Y 트레인 프레딕트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테스트 셋도 똑같이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린트 써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함수 써준 다음에 여기에 실제값 Y 트레인이랑 Y 트레인 프레딕트 이렇게 써주면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능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다가는 테스트셋으로 바꿔서 써주면은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좀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학습, 능력, 평가. 이렇게 위에 하나 써주고. 그리고 중간에 하나 더. 일반화, 능력, 평가. 요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 안에다가 이제 뭐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위에서 이제 여러가지 작업들을 통해 얻어낸 베스트 모델을 넣어주면은 평가가 수행이 되겠죠. 요렇게. 그쵸? 여기까지. 그럼 이제 분류 모델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가지 알고리즘.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알고리즘만 바꾸고 싶다면 어디만 바꿔주면 돼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만 바꿔주면 되죠? 그쵸? 로직은 똑같으니까. 데이터가 처리되는 로직은 똑같으니까 위에는 냅두고 만약에 내가 트리가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을 쓰고 싶어 하면은 여기에 다른 알고리즘 넣어주고 그 알고리즘에 맞는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만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은 여기 XY를 선택한 부분부터는 쭉 똑같은 코드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함수로 아예 이 분류 모델을 평가하는 지표도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모델만 집어넣으면 바로 평가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제가 함수를 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면